다음은 두 번째 발표 시간입니다. 그 상생문화연구소 그 유철 박사님께서 3일 신고 위작설 비판이란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유철 연구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상생문화연구소 근무하고 있는 유철입니다. 이광식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 구름 위에 있다가 이제 구름 밑으로 내려와서 3일 신고에 대한 뭐 내용보다는 3일 신고에 대해서 강단 사학자들이 위수다, 위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런 주장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이번 논문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3일 신고는 뭐 누구나 다 아는 그 우리 고유의 경전인데요. 천부경과 함께 1과 3의 철학을 담고 있는 아주 소중한 고유의 경전이죠. 그 제가 3일 신고에 대해서 뭐 자세히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지난번에 이제 3일 신고의 어떤 인간학에 대해서 논문을 쓰면서도 3일 신고를 연구했고 또 이번에 위작설 비판을 쓰면서도 3일 신고의 여러 가지 유래나 또 내용이나 그 사상, 그 철학의 깊이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이 3일 신고를 위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강당사학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뭔가 좀 비판적인 글을 쓸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시작됐고요. 이제 이 논문을 쭉 쓰면서 그 위작설이라는 것이 3일 신고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듯이 고유의 경전, 삼국시대에서부터 내려오는 고유의 경전이라는 주장에 대한 비판, 반론이잖아요. 반대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반대 논리들이 쭉 보면서 좀 너무 비논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근거가 미약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주로 이제 논리적이거나 내용적인 뭐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엄밀한 어떤 고정학을 가지고 3일 신고를 비판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이제 그 1900년도 초 이때 이제 3일 신고나 뭐 여러 가지 우리 고유 경전 역사서들이 나타났을 때 이 사람들은 이런 이제 천부경이나 3일 신고들이 고유의 경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제 이것을 고유의 경전을 인정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당시 어떤 역사서들에 대한 또 진위 문제에 있어서도 스스로가 좀 위축되는, 그러니까 위서론자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고유의 경전이라고 생각되는 혹은 고유의 역사서라고 생각되는 문서가 나타나면은 그것에 대해서 일단 위서다, 위작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주장을 하고 그 근거는 이제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보니까 위작인 것 같더라 이런 이제 뭐 주장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설명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요. 보시면은 왜 이 위작설이라는 것이 그렇게 논리가 없이 엉성한가 또 그리고 또 어떤 문서를 위작이라고 위서라고 얘기할 때는 진짜 엄밀한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위서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문서나 서적이 결국은 그 가치를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위서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래서 위서론이나 위작설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신중해야 되고 또 엄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물론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엄밀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위작이 아니기 때문에, 또 위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엄밀하게 얘기해서 그 위서의 어떤 고증을 하기가 힘들다, 어렵다, 또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잘못된 비논리적인 위서론이, 위작설이 생겨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목차가 있고요. 제가 이 논문에서는 주로 이제 세 가지의 어떤 그 위작설을 구분을 하고 또 세 가지 위작설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3.1 신고는 대종교계의 위작이다라는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신초 선생이 이 천부경이나 3.1 신고에 대해서 위수다라고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서 그렇기 때문에 3.1 신고는 위작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당고기라는 책 속에 3.1 신고가 들어있으니까 한당고기 자체가 위서인데 그 위서 속에 들어있는 3.1 신고가 고유 경전일 수는 없다. 또 3.1 신고라는 것이 근대에 만들어진 위작이기 때문에 그 위작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한당고기는 위서임이 틀림없다. 이렇게 서로 이제 그 고란 주장을 통해서 3.1 신고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저는 비판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그 위작설을 주장하고 있는 학자들은 뭐 학자라고 얘기하기 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3.1 신고나 천부경에 대해서 그것이 고유 경전이고 상고사에서부터 만들어진 그런 고유 경전인데 왜 굳이 일제시대 때 드러날 수밖에 없었나? 그 이전에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우리 지금 현실에 나타나게 되었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그 출현 시기가 일제 강점기다. 1905년이고 물론 천부경이 정해진 것은 뭐 1916년이죠. 물론 그 전에 이제 한당고기에 1911년 한당고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시기가 일제 강점기였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문서들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이제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두 경전이 모두 출현 과정에서 대종교와 관련되었고 대종교의 당군신앙과 관련되어서 되었을 수 있다 이런 이제 뭐 가능성에 대한 얘기죠. 당시 일제 억압을 받던 시기에 민족의 역사적 자긍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경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위작설이 기대고 있는 위작의 근거는 민족주의라는 겁니다. 민족주의. 그러니까 그 당시 암울한 일제 강점기 시대에 백성들의 일제에 의해서 억눌린 그런 어떤 자존심이나 이런 역사적인 어떤 패배감 이런 것들을 좀 북돋우기 위해서 이런 것을 대종교에서 만들어서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비판 위작설은 그 뒤에 뭐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좀 근거가 빈약합니다. 또 반면에 이제 이렇게 3.1 신고나 천부경이 그 전수 과정이나 또 판본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볼 때, 또 여러 고서에 나타나는 기록을 볼 때, 이것은 위작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제 전선 과정을 통해서 이어왔는데 그것이 실체로 드러난 때가 하필이면은 일제강점기였을 뿐이다. 뭐 이렇게 보고 그것은 굳이 조작할 필요가 없는 우리 고유의 문서다 이렇게 보는 이 양자의 어떤 그 엇갈린 주장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한동고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위서론을 살펴보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처음에 그 위서론이 나타났을 때는 그 논리가 좀 약간 감각적이잖아요. 여기 들어있는 단어들이 그 옛날에 쓰인 단어가 아니라 최근에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들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고서인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개념들이 들어있을 수 있나? 평등이나 뭐 문화, 국가 이런 개념들이 들을 수 있나? 이런 이제 얘기를 하니까 대중들은 맞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한당고기를 어떻게 고수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위서론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뭐 한당고기 위서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진서론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이제 비판적인 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한당고기 위서론은 어느 정도 사실 수그러들었고 오히려 이제 한당고기의 가치나 그 역사적 내용에 대한 이제 진실성이 많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위서론을 통해서 한당고기를 더 깊이 진지하게 연구함으로써 한당고기의 가치가 잘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작설이라는 것은 뭐 상식적으로 볼 때 이 3일 신고라는 것이 신시 배달 시대에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살아남아서 이 전수되어서 이렇게 근대에 나타날 수 있는가 이런 이제 것에 대한 좀 상식적인 부정의 뜻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당국인교의 경전으로 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좀 민족주의나 대종교의 어떤 종교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의심이죠. 근데 사실 그런 의심이 하나의 어떤 설로 논리로 포장되어서 뭐 위작설이라는 그런 어떤 말이 생겨나게 됩니다. 3일 신고의 유래와 전수 과정은 이것은 뭐 한당고기에도 있고 또 아까 보면 아시면 당기고사에도 있는데요. 한당고기에서는 태백일사죠. 3일 신고 의 5대 종지. 그러니까 3일 신고가 천부경이 그 내용이 뭐 천부경은 보통 이제 한국 구전지서라고 얘기를 하고 3일 신고는 배달 시대 때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천부경은 훨씬 짧고 함축적인데 3일 신고는 좀 내용이 좀 풍부합니다. 논리적이고 그래서 천부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3일 신고를 통해서 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경전은 모두 1, 아까 이강식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천부경도 1에서 시작해서 1로 끝나죠. 3일 신고도 제목 자체가 벌써 3, 1이죠. 1과 3, 3과 2에 대한 물론 여기서 이제 삼신일체 신을 얘기하는 그런 신의 가르침인데요. 어쨌든 13사상, 13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두 3일 신고나 천부경에 대해서 태백일사에서는 우리의 경전으로서 같은 일의 철학을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백일사에 보면은 3일 신고는 원래 신시 개천 시대에 세상에 나왔고 그때 글로 지어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 신고가 뭐 대종교 시대에 그러니까 일제 초기에 만들어졌다 이런 것은 이런 기록을 볼 때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사실 한당고기에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본 것처럼 그냥 배달 시대 때 만들어졌다, 지어졌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3일 신고의 어떤 그 출현, 전수 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단기고사가 아니고 그 3일 신고가 이제 그 대종교에 전해졌는데 그 3일 신고의 본문 앞뒤로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이제 문서들이
부록처럼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뒤에 3일 신고 뒤에 실려 있는 3일 신고 봉장기라는 글이 있는데요. 이것은 발에 이 3일 신고를 그 문서를 좀 이 뭡니까 보존하기 위해서 이 문서를 어디에다 이제 저장하게 되는데 그 저장하면서 저장하는 그 이유를 적은 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3일 신고가 어떻게 전해졌는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고조승기에 따르면은 당군 남근께서 3일 신고를 강연하고 팽우는 이를 받들었다. 여기서 이제 여기 팽우가 이를 받들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이 대종교에서 전수받은 석실본 3일 신고의 첫 부분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팽우한테 음부 팽우한테 그 가르침을 내리는 그런 어떤 첫 구절이 나오는데 이 봉장기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팽우가 이를 받들었다. 신지가 돌에 고문으로 새겨 전하였다. 그다음에 후조선기에는 기자가 일토산 사람 왕수경을 초빙해서 박달나무에 언나라 문자로 새겼다. 천부경도 언나라 문자로 그러니까 각굴문으로 새겨진 천부경이 발견되기도 했죠. 그래서 이때 이제 박달나무에다가 언나라 문자, 뭐 각굴문으로 새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 전하기를 돌로 된 본은 부여의 국고에 간직되었다가 간직되었고 또 나무로 아까 각굴무로 만든 본은 위만시고 가지고 있다가 이 둘 다 전란에서 잊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제 지금 이 문항 발해 문항이 지금 이 쓰고 있는 3일 신고에 이제 봉장기를 쓰고 있는 이 문서는 이 3일 신고는 고구려 때 이제 언문 뭐 여러 이제 고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문으로 한역한 것을 전한 것이고 거기에 이제 3일 신고에는 조부의 이제 참문과 또 이 봉장기 서문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그 문서를 태백산 석실에다가 보관한다라는 이제 이런 봉장기가 들어있어요. 이 봉장기를 보면은 3일 신고가 대종교까지 어떻게 전수되었는가 이런 것을 좀 자세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3일 신고에 대한 기록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는데요. 단기고사 아까 말씀드린 단기고사는 대하발의 편찬한 책인데 이 단기고사 이 재편서에 책을 이제 편찬하면서 적은 그 소문에 3일 신고의 내용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 뭐 인물이 같이 삼진을 받았다. 이 뭐 인물 동수 삼진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3일 신고 인간 그 인물장에 나오는 첫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문장이 있었다는 것은 결국 발해 시대 때 3일 신고 전체가 있었다, 전문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단기고사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태비일사 대진국 봉기에서도 이담해에 태학을 세워서 천부경과 3일 신고를 강론했다 이런 이제 문장이 있는데 이 대진국 봉기가 발해 시대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태백일사의 기록이 앞에 얘기한 단기고사의 내용을 증명하는 셈이 됩니다. 또 삼성기 하에 고려시대 역사서죠. 여기에서도 이제 천부경을 설명하고 3일 신고를 가르쳤다라는 또 구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백일사에서도 이 뭐 3일 신고의 내용도 있고 또 그 전수 과정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이암 선생이 당군 세기를 저술한 이암 선생이 3일 신고에다가 3일 신고를 5장으로 나누어서 5봉으로 나누어서 각
부분에다가 제목을 붙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백일사를 지은 이제 이맥은 그 책에서 3일 신고가 그 당시에 연구되었다는 것이 좀 그런 기억이 있죠. 그러니까 그 시대 상황상 이제 쉽게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었지만은 여러 학자들이 3일 신고를 연구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태백일사에 3일 신고가 되어 있고요. 대정교로 전수되는 아까 3일 신고 얘기했죠. 그것은 석실본이 그러니까 백두산에 이제 석실에 보관된 이 3일 신고를 그 백두산에서 수행하고 돌을 닦고 있던 백봉 선사 신사라는 분이 그걸 이제 계시를 받아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발견해서 그것을 나철에게 전달해 주는데요. 그렇게 나철한테 전달되어서 그것이 이제 대종교의 경전으로 되면서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대종교를 중광한 나철은 1905년, 이 1905년인데요. 이 1905년, 6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력으로 하면 5년이고 양력으로 하면 6년입니다. 서울역 근처에서 백전이라는 노인으로부터 대종교의 경전이 되는 삼일신고와 신사기를 전해받았다라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삼일신고를 함께 신사기를 같이 받았다고 나오고 있죠. 이름으로써 이제 그 발해 시대의 삼일신고가 근대 1905년 6년에 우리 나라의 실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 이 삼일신고는 이제 아까 봉장기에서 보듯이 백봉선사 발해 본이 백봉선사 그 다음에 나철로 전해졌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태백일사에 들어있는 삼일신고는 뭐 우리가 한단골 다 봤으니까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것은 뭐 그 전수 과정을 보면 이암 선생이 소정거사에서 문서를 받고 이암 선생이 그것을 집안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맥 선생이 발견해서 태백일사에 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한당 고기로 엮이면서 이제 그 1911년에 삼일신고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삼일신고는 그 전수 과정에 따라서 발해 석실본 아까 말씀드린 대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석실본하고 그다음 신사기 이 신사기라는 책은 고경각 백두산에 있는 고경각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런 서적이었는데 이것이 아까 뭐 동시에 나철에게 전해집니다. 여기도 삼일신고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석실본하고 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제 신사기본이라고 따로 부르고요. 그다음 태백일사의 한남국이 태백일사에 실려 있는 삼일신고. 이것은 또 앞에 있는 발해 석실본하고 또 신사기본하고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세 개의 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태산본도 얘기하는데 이것은 태백일사에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삼일신고는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또 세 가지 경로로 근세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는 표에서 보듯이 시작 부분이 다 다릅니다. 시작 부분이 아까 이제 그 봉장기에 보면은 이제 팽우한테 삼일신고를 가르쳤다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 석실본 삼일신고는 시작이 제왈 원보 팽우 이렇게 팽우한테 말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신사기본은 이제 주야갈 자이중 이렇게 해서 또 그 신사기본하고는 본하고 석실본은 좀 다르죠. 그 다음에 태백일사본은 제왈 이오가중 이렇게 해서 또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3일 신고의 판본이 다르다, 또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결국 3일 신고가 위작될 수 없다라는 증거가 되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서로 다른 경로로 전수된 3일 신고는 그 판본이 각기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에 의해서 20세기에 만들어진 위작된 경전이다, 3일 신고가 위작된 경전이다라고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 각각의 판본이 가진 형식을 비교해 보면은 3일 신고가 단순히 위작이 아니다, 그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도 좀 다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내용도 좀 다르기 때문에 위작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만약에 위작이라면 굳이 이렇게 다르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또 태백일사에서는 3일 신고는 옛날에 옛날 판본에서는 장이 나눠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1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장이 원래는 없었다는 거죠. 원래 없었는데 행천 선생님이 처음으로 장을 나누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에 따르면은 3일 신고가 위작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한 이제 석실본 3일 신고는 장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나눠져 있는데 이맥 선생이 3일 신고 원래 장이 나눠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3일 신고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 석실본하고 이 태백일사에 실려 있는 3일 신고가. 그러니까 이 다르다는 것은 결국은 처음부터 3일 신고라는 것이 대종교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조선시대 그 이전의 발해 시대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천 선생이 처음으로 이제 그 장을 나눴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많은데 이 말은 결국 이맥 선생이나 행천 선생은 그 이전에 발해 석실본 3일 신고를 못 봤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걸 봤으면은 장이 나누지 않았다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행천 선생이 처음으로 제목을 붙였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판본은 서로 다른 경로로 서로 모르게 이렇게 전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작설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이 뭐 좀 깨졌네요. 위작설은 아까 목차에서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해서 제가 구분해서 위작설을 이제 살펴왔고요. 또 각각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대종교계 위작이다. 그러니까 이제 대종교가 종교적인 목적으로 3일 신고를 만들었다. 이 3일 신고 내용은 하늘과 뭐 신과 세계 또 인간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 인간 수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천지인 삼재에 대한 이제 내용이죠. 천부경도 뭐 천지인 삼재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리고 주로 이제 3일 신고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수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간의 본질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3일 신고가 대종교에서 이제 수행서로서 뭐 만들어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내용은 그 아까 말씀드린 민족주의라는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 일제 시대이기 때문에 이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대종교는 또 항일 운동의 중심지였고, 그래서 이 대종교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이러한 어떤 민족주의를 불어넣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정욱제라는 위수론자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화적 존재가 아닌 역사적 존재로서의 단군을 부각하고 그런 문헌을 집적하는 현상은 대한제국기에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근대적 민족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재발견된 것이 단군이고, 이 단군 조선에 대한 문헌을 정리하여서 만든 것이 뭐 규원사와 단기고서 한단곡이
인데 이것은 3대 위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옥재라는 사람이. 그래서 당군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가 이 위서를 만들게 된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철이라는 사람은 한당고기의 당군세기 서문은 삼일신고와 대정교의 교리가 바탕이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 결국은 당군세기 서문이라는 것이 대정교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대정교라는 것이 뭐 1905년, 1910년에 만들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한당고기에 나오는 당군세기가 1910년 이후에 만들어진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스다라는 이런 주장입니다. 그다음에 종교적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이제 건덕혁이라는 위서론자가 한 얘기인데요. 일제시대 일부 인사들은 민족의식의 고취랄까 종교적 목적으로 몇 종류의 위서를 만들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그 위서로 당기고사, 규원사와 삼일신고, 한당고기 이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군세기 서문이 삼일신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이제 아까 이건철의 이제 위서론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것이 위서론이 될 수 있는 전제는 뭐냐면은 삼일신고가 근대에 만들어졌다라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뭐 사실이지만 이제 그 전제가 틀렸다는 거죠. 그리고 당군세기 서문이 20세기 초 대정교 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은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당군세기가 삼일신고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당군세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서문에 나오는 철학적 내용들이 대정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정교나 당군세기 서문에 나오는 삼일철학 뭐 이런 것들이 동일한 어떤 다른 한국 고유의 어떤 철학적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물론 삼일신고는 그 이전에 아주 배달 시대에 나온 것이니까 배달 시대에 나온 삼일신고류의 삼일철학이 쭉 내려오면서 그것을 알고 있던 이맥에 의해서 이암수생에 의해서 당군세기도 참고로 하고 또 그 이전의 철학을 참고로 해서 만든 것이 당군세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잘못된 위작설이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당군을 일제시대 때 이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새롭게 이제 재발견해서 만들어진 사서들이 이제 한당고기고 뭐 당기고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이미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중국의 여러 사서에도 당군조선에 대한 내용 많이 나오고 있고요. 굳이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할 필요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일신고가 쭉 전수되면서 대정교의 손에 들어갔고 또 대정교가 이것을 우리 고유의 경전으로 파악하고 믿고 또 이것을 경전으로 만든 것은 맞죠. 그런데 삼일신고 내용을 볼 때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민족주의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물론 수행 아까 말씀드린 하늘과 땅과 뭐 세계와 신과 인간의 수행 이런 것에 대해서 다룬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민족주의를 찾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민족주의를 위해서 일부러 위작을 한다면은 그 내용을 수행을 위한 책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종교의 사상이라는 것이 나철의 대종교가 만들어낸 시작한 그런 사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종교는 그 백봉순사에서 받은 당군교 포명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상들을 기반으로 해서 나철이 이제 대종교 사상을 중강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창시한 것이 아니라 중강했다. 그러니까 중강했다는 그 이전에 대종교 사상이 존재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우리 고유의 사상이나 철학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민족주의가 책을 위서를 만든 뭐 동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저 조인성이라는 뭐 위서론의 대표자인데요. 이 조인성은 한남공이나 교원사가 민족주의적인 어떤 동기에서 나온 책이 아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히려 한남국이는 친일파 혹은 친일주의자, 이것은 이제 그 강당사학자들이 이유립에 대해서 이제 붙이는 오명이죠. 또 교원사라는 것도 보면은 그 속에 친일적인 내용이 들어있다. 심지어 이제 단기고사에도 그런 흔적이 있다라고 해서 이러한 위서들이 민족주의가 아니고 오히려 친일주의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민족주의가 동기가 되어서 책을 위서를 만들었다라는 주장 전체를 또 부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위서론자들, 강당사학자들의 주장은 초점이 없습니다. 초점이 없고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저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어떤 그런 생각들, 일시적인 생각들이 만들어진 아주 허술한 논리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신채호 선생이 얘기한 이제 위서론의 위서에 대한 주장에 바탕해서 근거해서 3일 신고는 위서다, 위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좀 애매한 게 이 신채호 선생이 분명히 여기 보면은 뭐 이 동아일보에서 나온 건데요. 후인 위조의 천부경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후인 위조의 천부경이라는 것은 천부경이 위조된 문서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위에 문장을 봐도 이것은 뭐 분명하다 이렇게 뭐 위조된 책으로 봤다는 것이 분명한 이 문맥 속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몇 년 뒤에 한 5, 6년 뒤에 다시 글을 쓰는데 여기에서는 또 다른 뉘앙스의 글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천부경 3일 신고 등이 처음 출연하였으나 누구의 변박이 없이 고소로 신인한 이가 얻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은 좀 애매한데 이 문장을 가지고 신채호 선생이 앞에서도 그랬고 또 몇 년 뒤에 조선일보에서도 천부경 3일 신고를 믿는 사람이 고소로 믿는 사람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민족사학자이자 대종교를 신봉하는 이 신채호가 3일 신고를 위작이라고 위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그것에 대해서 진서 위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위작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장 이 기고문에 보면은 앞뒤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고대에 아주 좋은 훌륭한 책들을 뭐 불태워버린 적은 있으나 위서를 조작한 적은 없다 이렇게 또 단언하고 있죠. 또 그 뒤에도 보면은 우리의 책들은 아국서적은 족보나 조상의 일을 위조한 것 외에는 그 진위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 굳이 변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뒤 문맥으로 보면은 그 중간에 나오는 천부경 3일 신고가 처음 출연했을 때 그것을 고소로 신한 이가 없게 됐다라는 문장은 앞뒤 문장과는 좀 모순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중간에 나오는 문맥을 잘 해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위작론자들은 이 문장을 가지고 앞뒤 문맥을 다 버리고 요 문장만 가지고 3일 신고가 위작이라는 것을 신채호 선생은 인정했다. 이렇게 이제 이걸 뭐라 그럽니까? 정신성리라고 그러죠. 정신성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채호 선생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또 왜 그 신채호 선생의 얘기를 왜 또 그렇게 위작설을 위해서 사용했는가?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의 변박이 없이 고스로 신인한 이가 얻게 된 것이다라는 이 문장을 위작설론자들은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누구의 변박이 없어서 변박, 그러니까 이제 그 책이 그 글이 문서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런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고스로 인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3일 신고가 이제 나타났을 때 그것을 변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고스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제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3일 신고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고스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이 3일 신고와 천부인가 3일 신고를 고스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신채호 선생이 얘기했다고 믿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위서가 없었고 또 위서를 굳이 변별할 필요가 없다라는 신채호 선생의 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문장은 굳이 3일 신고에 대해서 그 그릇됨을 분별하는 그것을 분별한 뒤에 그 문서가 고서 진서임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책은 위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위서를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변별까지 해서 그것이 진서인지 위서인지를 판단해서 믿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그 뒤에 아까 신채호 선생이 뒤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굳이 고서를 분별할 필요가 없다. 우리 고서는 분별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 속에서 이미 증명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위작설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3일 신고 상고 시대에 만들어져서 전수되어 온 경전임을 부정하는 위작설은 신채호의 주장에서 우리나라에 위서가 없으며 굳이 변별에 힘쓸 필요가 없다라는 신채호의 선생님이 말하고 또 중국 고서에는 위작이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위작이 없다. 이러한 어떤 신채호 선생님의 말을 의도적으로 빼고 부정하고 위작설을 주장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채호 선생이 이 위서라고 얘기하였으니까 3일 신고가 위서다 이렇게 믿는다면은 신채호의 조선 상고사 전체를 다 믿어야 되겠죠.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신채호 선생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작설은 잘못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당국 위서론에 근거한 위작설인데요. 시간이 자 5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이건철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철은 위선자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제야 사서 중에서 한당고기만큼 진위에 관한 논쟁이 심한 책도 없다. 한당고기에는 대정교의 주요 경전들이 실려 있을 뿐만 아니라 대정교의 주요 교리들이 여러 군데 나타나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천부경과 삼일신고와 같은 경전뿐만 아니라 다른 문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조화교화치화라는 대정교의 3대 교리가 있고 또 삼일기체 일삼기용이라는 삼일철학이 들어있다는 거죠. 한당고기에. 이 말은 결국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뜻은 대정교의 사상을 쭉 담고 있기 때문에 한당고기가 위서다라는 내용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군세기와 태백일사의 내용을 쭉 보면은 이것은 한 사람이 쓴 글이다. 문체나 내용을 봐서 한 사람이 쓴 글이기 때문에 그 저자가 당군세기는 이암이고 태백일사는 이맥이다 이렇게 한당고기가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똑같은 동일인의 저서를 이렇게 저자를 바꿔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위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단군세기하고 태백일사는 그 내용이 서로 뭐 일맥상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태백일사를 쓴 이맥 선생은 이암의 자손이고 또 이암 이래 그 이전부터 거의 이암의 이후부터 쭉 집안에서 내려오는 여러 책들을 이제 편집해서 만들어낸 것이 태백일사입니다. 그래서 태백일사의 문체나 단군세기의 문체가 서로 유사하거나 또 내용이 중첩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한당고기도 그렇고 뭐 대중 그 삼신고도 위서라고 얘기해서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한당고기와 단군세기 서문 삼신고와 대종교의 교리가 바탕이 되었다. 이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의 의미하는 바는 그렇기 때문에 한당고기도 삼일신고도 위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이 조나무 선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당고기 서문은 삼일신고의 주석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타가 있네요. 근데 이 조나무 선생 얘기나 이건철의 얘기가 서로 똑같은 내용인데 이건철은 이 문장을 가지고 삼일신고가 위작이다라는 것을 주장한 것이고 조나무 선생은 단군세기 서문은 고래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고유 경전인 삼일신고를 주석한 책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문장이지만 내포하고 있는 뜻은 다르죠.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삼일신고 위작설은 어떤 논리적인 근거나 또 역사적인 근거를 갖는 그러한 어떤 위서론 위작설이 아니고 삼일신고라는 것이 한당고기에 들어있고 또 그것이 삼일신고가 고래로부터 내려온 경전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민족주의라는 어떤 동기에서 만들어진 위서로 만들자라는 그런 의도를 가진 위서론 위작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위작설은 의도적인 위서론 위작설이고 또 무조건적인 어떤 논리적 근거를 가진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위서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당고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요. 나철에게 전수된 삼일신고의 영향을 받았으므로 고대 사서가 아니다 라는 진술 이러한 얘기하고 또 삼일신고와 한당고기는 둘 다 이전부터 내려오던 동일한 문헌을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둘 다 위서라는 이러한 주장은 서로 양립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서로 모순된다는 거죠. 이 동일한 위서론자의 주장인데 이런 식의 어떤 위서 논리는 자기 스스로 자기 모순을 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일신고를 얘기할 때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대정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수 과정에서 대정교를 준공한 나철이 큰 역할을 하였고 또 그 후에 대정교의 경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정교의 핵심 교리는 단군신앙이고 신교입니다. 보통 단군교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대정교에서 대정교가 신앙하는 대상이 단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엄밀히 말하면은 대정교는 민족 고유의 신앙 체계를 전수받은 종교이고 또 상제를 출신으로 하고 이제 한인 한웅 단군을 삼위일체로 받드는 그러한 신앙 단체입니다. 대종교의 경전이 삼위신고라는 이름 자체가 벌써 이제 삼일신 또 삼신상제의 가르침을 뜻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우리가 오래전부터 우리 고유의 천신사상이고 우리 제천의식에 다 나오는 그런 상제신앙의 맥을 잇는 거죠 대종교가. 그래서
대종교의 사상이 이렇기 때문에 이것과 유사한 뭐 한당고기나 3일 신고나 이런 것들이 다 위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욱재라는 아까 뭐 인용됐는데요. 이 사람은 같은 위서론자죠. 위서론자인데도 교원사화나 단기고사나 한당고기가 대정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정재서 교수는 신화학자이고 중국 신화학자이고 또 한국 신화에 대해서 밝은 그런 분인데요. 한당고기 등이 민족주의 진영에서 전면적으로 위조되었다 라면은 이게 위조되었다 주장하는 것이 이제 강단 사학자고 3일 신고 위작론자들이죠. 위조되었다면은 당시의 상황으로 비춰볼 때 일본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우월감이나 대항의식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 부분 차지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한당고기에는 거의 없고 오히려 당시 동병상련의 처지에 있는 중국에 대한 비판적 서술이나 서술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이 책 자체를 건대에 편성돼 이 책이 건대에 편집되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의 중요한 부분은 오히려 과거 종아주의가 군림하던 시기에 성립된 것이라는 방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의 동기로 만들어진 위서는 전혀 아니다 이런 내용이죠. 자, 이 철학에서든 또 종교에서든 역사에서든 위서 논쟁은 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논리적인 분석과 연구를 통한 문서 검증, 고증학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문서 검증이 분명히 합리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가진 위서론일 때 고증학으로서 인정받고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3일 신고 위작설은 고증학으로서 인정할 수 없는 신시 배달과 당군 조선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 당시 시대 상황을 근거로 만들어진 의도적 아까 말씀드린 뭐 의도적 위작설입니다. 그러니까 예 끝이네요. 그래서 이 지금까지 쭉 위작설을 살펴보고 또 위작설에 대한 비판을 우리가 봄으로써 지금 3일 신고 위작설이라는 것이 논리적 근거 없는 의도적으로 우리 3일 신고를 폄훼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허술한 어떤 논리일 뿐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뭐 3일 신고 위작설도 마찬가지고 한당고기 위서론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근거로 삼는 그러니까 뭐 이 물고 물리는 관계로 만들어진 그런 어떤 위서론이고 위작설이라는 거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신 그 유철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거의 지난 10년 동안 저희 학회에서 그 환단고기 위선에 대해서 많은 논문과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미 어느 정도 그 다 정리가 다 끝난 문제였는데 이번에 이제 3일 신고 천부경의 문제를 굉장히 그 유철 박사님께서 폭넓게 짚어주시고 진단해주시고 예, 이것에 대한 이제 비판을 가하신 것 같습니다.